캐나다의 단점 7가지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저번에 캐나다의 장점에 대해 올렸으니 단점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제가 좋아하는 산책로를 걸으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영어를 못하면 고립된다. 영어는 생각보다 정말 어려운 언어다. 예전에 Language Difficulty 스케일을 본 적이 있는데 잉글리시 스피커가 다른 언어를 배울 때 걸리는 시간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거기서 봤을 때 한국어가 아랍어랑 일본어랑 같이 최고로 어려운 언어에 속해 있었다. 한국어 스피커인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것도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난 영어를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영어가 완벽하게 편해지기까지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다. 사실 8년째 되니까 좀 편해졌지만 1, 2년 전만 해도 코워커들이랑 영어로 대화하는 게 긴장이 됐다. 지금도 긴장이 아예 안 된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영어를 정말 원어민처럼 하고 싶다면 13살 이전에 오는 게 좋다. 보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오면 발음도 완전 원어민처럼 되고 고학년이면 잘하지만 약간의 악센트가 생길 수밖에 없는 듯하다. 그러나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한국에서만 영어를 배우고도 잘하는 사람이 있듯이 노력하는 사람은 어디서든 잘한다. 캐나다에서 영어를 못하면 고립되기가 참 쉽다. 타지에 사는 것 자체가 외로운데 영어로 소통도 못하면 2배로 외롭다. 한국 사람만 만나서 지낼 순 있겠지만 영어를 못하면 일단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다. 단점 2번째, 가족이 그립다. 캐나다 이민을 결심하기 전에 내가 가족을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만 보고도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좋겠다. 난 예전에 지방에 살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일을 해서 가족을 원래 1년에 2번 정도밖에 못 봤다. 그러다 보니 지금 캐나다 살아도 비슷하다. 근데 가족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건 정말 아쉬울 때가 있다. 가끔 부모님께 불효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을 같이 못 보내는 것도 안타깝다. 한국에서 명절이 싫었는데 지금은 너무 가고 싶어진다. 학교 다닐 때 3년 정도 한국에 못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땐 정말 부모님이 그리웠다. 사소하게 가족이랑 외식하고 동생이랑 카페 가고 엄마랑 쇼핑하고 그런 소소한 일상이 내겐 너무 어려운 일이라 한국에서 실컷하고 왔다. 1년에 한 번은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도 경제적 사정이 허락해야 가능한 일이다. 난 작년에 양로원에서 일했었는데 매니저에게 물어봐서 한 달간 휴가를 낸 적이 있다. 그리고 유급 휴가여서 부담이 적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자주 가기가 힘들 수 있다. 3번째, 단점, 전세가 없다. 가끔 구해줘 홈즈라는 프로그램을 보는데 한국은 월세 130 정도 내면 진짜 좋은 데서 살던데 캐나다는 아니다. 월세 내기가 정말 아까울 때가 많다. 빅토리아에 살아서 더 비싼 것도 있지만 시골에 살 때도 100만 원씩은 월세로 나갔다. 집은 좀 더 좋아지긴 하지만 방 한 칸 아파트에서 사는데도 월세가 1,400불이다. 이게 사실 엄청 싸게 구한 편이다. 콘도로 가면 원룸인데 1,600 이상은 줘야 된다. 부부끼리 오는 게 좋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전문직에 월급이 많으면 상관없겠지만 이민자들이 저 정도를 한 달에 내면서 저축까지 하는 게 쉽지 않다. 평생 월세만 내고 싶지 않으면 집을 사는 게 좋은 것은 맞다. 우리도 올해는 꼭 집을 사서 가려고 한다. 전세 제도는 정말 좋은 것 같다. 4번째 단점, 마약 문제가 많다. 길거리에 걷다 보면 눈 풀린 사람들,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많다. 마약이 너무 구하기도 쉽고 캐나다는 대마초도 합법이다 보니 걷다 보면 냄새가 많이 난다. 난 담배 냄새도 싫고 대마초 냄새도 정말 싫어해서 가끔 괴로울 때가 있다. 나한테 직접적으로 피해는 안 주지만 가끔 길거리에서 마약에 쩌든 사람들을 보면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한국이 정말 안전한 건 사실이다. 캐나다는 안전한 편이긴 하지만 한국은 여러모로 정말 안전한 나라임에는 틀림없다. 5번째 단점, 추운 날씨. 캐나다는 대부분의 도시가 춥다. 캐나다는 추운 걸로 유명하다. 그래서 겨울 스포츠 강국이기도 하다. 나는 따뜻한 곳에서 나고 자라서 추운 날씨를 잘 견디지 못한다. 추우면 나가질 않는다.
캐나다의 여름은 정말 어딜 가나 천국이지만 겨울은 정말 춥다. 어떤 곳은 10월부터 겨울이 시작해서 4월에 끝난다. 토론토 살 때도 생각해보면 5월이 돼야 봄이 왔다. 추운 날씨를 싫어한다면 밴쿠버나 빅토리아 같은 곳에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직장이다. 보면 주변에도 빅토리아 오고 싶어 하는데 대부분의 직장이 대도시에 모여 있다 보니 토론토로 이민자들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다. 헬스케어 직종은 어딜 가나 병원이 있으니 그건 좋은 것 같다. 남편도 요리사라 어디로 가도 굶어 죽지는 않는다. 그러니 직업 선택을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6번째 단점. 공공기관의 일처리가 느리다. 캐나다에 살면 저절로 천천히 살게 된다. 난 한국 살 때 성격이 엄청 급해서 에스컬레이터에서 가만히 서 있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근데 캐나다 살면서 성격이 느긋해진다. 안 그러면 답답해서 화병이 날 수도 있다. 캐나다는 모든 게 느리다. 예전에 영주권 서류 낼 때 한국 대학교에 영문으로 된 증명서가 필요해서 메일을 보냈는데 하루 만에 와서 정말 놀러왔던 적이 있다. 기다림에 익숙해지는 게 좋을 것 같다. 캐나다 사람들은 확실히 잘 기다리는 편이다. 토론토에서 지하철이 30분 동안 멈췄는데 아무도 폭동을 안 일으키고 가만히 잘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고 놀라웠던 기억이 있다. 7번째 단점. 캐나다 의료는 무상 제공된다. 그러니까 큰 병이 걸리든 작은 병이 걸리든 영주권 시민권자는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BC주는 의료보험비를 냈었는데 요즘은 무료이다. 근데 작은 병에 걸리면 약국에 가서 그냥 약 사 먹는 게 더 낫다. 한국처럼 감기에 걸렸다고 병원에 가지 않는다. 난 한국에서 좀만 아파도 병원 가서 약 먹고 주사 맞는 편이었는데 캐나다에서 자연치유에 대한 믿음이 커졌다. 예전에는 꼭 병원에 가야 병이 낫는 줄 알았는데 캐나다에 있어 보니까 사람 몸에는 자연으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캐나다에서 만약 감기 걸려서 병원에 가면 아마 오렌지 주스 많이 먹고 물 많이 마셔라 이런 말 듣고 끝이다. 무상인 만큼 기다림이 많다. 기다림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돈이 없어서 사람이 죽는다면 캐나다는 기다리다가 죽는다. 뭐가 나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국은 돈을 제공하면 그에 합당한 의료가 제공된다. 캐나다는 무료지만 기다리다가 병이 악화될 수 있다. 그러니 자기 몸은 자기가 잘 챙겨야 한다. 내가 건강을 엄청 생각하고 다이어트하고 운동하는 이유가 이런 것도 있다. 지금까지 캐나다 단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다. 내가 이민을 선택할 때 장점과 단점이 둘 다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 내가 캐나다를 선택한 이유는 단점에 비해 장점이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겐 단점이지만 내겐 장점일 수도 있고 그런 것 같다. 이번 단점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써보려고 노력했으니 이것을 보고 이민하기 전에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 오늘도 여기까지 영상 봐주신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네요. 계속 소통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